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3장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송전 특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신 만큼 이번 문제풀이에서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삼상 송배전선로의 공칭 전압이란 보시면은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 평균 전압, 상전압 전부 다 아닙니다. 무조건 선간 전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이다. 이것이 바로 공칭 전압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송전선로의 송전 특성이 아닌 것은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누설 컨덕턴스 정전 용량을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L만 고려하는 집중 정수 회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에서는 T회로와 파이형 회로,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장거리 송전선로의 해석은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 G0랑 전파 정수, 이렇게 전파 정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100km가 넘는 송전선로는 장거리 송전선로이기 때문에 근사 계산식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장거리 송전선로는 이 분포 정수 회로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면요. 송전선로의 저항을 R 그리고 리액턴스를 X라고 했을 때 다음에 어느 식이 성립하는가?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에서는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리액턴스가 더 크게 됩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송전선로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늦은 역률에 부하를 갖는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근사식은 단 P는 삼상 부하전력, E는 선간전압, R은 선로저항, X는 리액턴스, 세타는 부하의 늦은 역률 각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압 강화 E라는 것은요. 삼상에서 루트 3의 I의 전류죠. 전류, 부하 전류.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삼상에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3의 전압이 지금 선간전압 E라고 했기 때문에 E 곱하기 역률이죠. 역률 코사인 세타 분의 전력 P 부하 전력 P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 전류를 여기 I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대입하면은 E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선간전압 E분의 부하전력 P에 여기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루트 3도 지워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코사인 세타도 지워지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만나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그러한 정리 과정을 이렇게 체험해 보실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러한 형태를 가진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삼상 3선식 가공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15옴, 리액턴스는 20옴이고 부하 전류는 100, 부하 역률은 0.8로 지상이다. 이때 선로의 전압 강하는 몇 볼트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가닥이 주어졌다고 해서 곱하기 3을 하냐? 아닙니다. 삼상에서는 이렇게 한 가닥의 저항이 전체 삼상의 저항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전압 강하 2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루트 3에 루트 3 말고 루트 3으로 할까요? 루트 3 여기 전류 주어졌으니까 루트 3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그냥 쓸게요. 바로 부하 전류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 그리고 저항이 15 역률이 R 코사인이니까 역률 0.8 플러스 X가 얼마였죠? 리액턴스가 20 그쵸? 그 다음에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0.6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국 4157이라는 4157V라는 전압 강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 4157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6번 보시겠습니다. 삼상 3선식 배전 선로로서 역률이 0.8인 삼상 평형부하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하는 약 몇 볼트인가? 단 부하의 전압은 200V, 전선 한 조의 저항은 0.02옴,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는 5번에서는 전류를 이용한 공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부하 전력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식, 즉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하의 전압이 200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얼마였죠? 40kW. 4만으로 할 수 있겠죠? 40kW니까. 여기에 저항이 몇이었죠? 0.02였습니다. 근데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날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0으로 날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고려해주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4V가 나오네요. 4V.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에 교류 송전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전선 한 줄의 저항은 0.15옴, 리액턴스는 0.25옴이다. 부하는 무유도성으로서 100V, 3kW일 때 급전점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우리가 여기서 급전점이라는 것은요. 급전점의 전압은 결국 송전선의 전압입니다. 송전선의 전압. 그러면 지금 단상 2선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강하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2에 2선식이니까 단상 2선식이니까 2 곱하기 i가 얼마였죠? 지금 보시면은 i가 V분의 P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2IR로 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 곱하기 V분의 P는 뭐였죠? V 100. P는요. P는 여기 보시면 3kW. 3000 곱하기 저항은 0.15옴.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전압 강하는 9V가 나오게 됩니다. 9V. 그쵸? 그러면 급전점의 전압, 송전단의 전압을 구할 때는 VS라고 하는 것은요.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 2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전압 강하가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면 수전단의 전압은 얼마였죠? 수전단의 전압은 100V라고 했습니다. 100V에 여기 단위는 나중에 적을게요. 전압 강하는 9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109V가 송전단의 전압, 즉 급전점의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수전단의 전압이 3300V이고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과 변동률은 좀 차이가 있죠. 전압 강하율이 4%인 송전선의 송전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우리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자가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강하.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전단 전압에 대해 나타내 준 것 곱하기 100%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압 강하율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0을 지우고 0.04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여기 0.04는 VS가 얼마였죠? 모르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3300 그리고 여기도 3300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이것을 따라서 VS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 넘어가고 하면 3432V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삼상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단 VS 송전단 전압, VR 수전단 전압, I 전부하 전류, P 유효 전력, Q 무효 전력이다. 우리가 삼상에서 전압 강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했습니다. VR분의 VS-VR 곱하기 100%로 구했었죠. 그쵸? 근데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은 루트 3의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적을 수 있겠죠. 다시 VR분의 P, 여기 R이에요. R분의 P, 그리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였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게 되면은 지금 이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이 위에를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P, R 플러스 P, X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리고 밑에는 V, R이 있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유효전력과 탄젠트 세타가 만나면요. 결국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 탄젠트 세타입니다. P 탄젠트 세타. 왜냐면은 P상전력 S라고 할까요? S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에다가 P상전력 S 코사인 세타인데요. 이 무효전력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나눠준 사인 세타로 나눠준 이 P 탄젠트 세타가 바로 무효전력 Q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자를 다시 적게 되면은 P, R에 플러스 X, Q 그 다음에 V, R이 되는 거죠. 자, 이 형태 나왔죠? 여기에 곱하기 100%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전압강화율. 이거는 전압강화니까 여기 100%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압강화율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워야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전압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으로 이렇게 전압 강화를 또 나눠준 겁니다. 그쵸? 나눠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식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루트 3의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에 VR로 됩니다. 그쵸? VR로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걸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P에 VR의 제곱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결국 이것과 똑같이 적게 되면은 VR로 나눠준 것이니까 PR 플러스 XQ에 VR 제곱에 지금 전압강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분율인 100%를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한 요 형태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요. 바로 이거 VS분의 VR 곱하기 100%라는 공식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군요.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송전단 전압이 3300V, 수전단 전압이 3000V인 삼상 배전선에서 부하 전력이 1200kW, 역률이 0.9일 때 선로 저항은 약 몇 옴인가? 단 선로 리액턴스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 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는 3300 빼기 3000. 그쵸? 그러면 얼마죠? 300V가 나오죠. 전압 강화는 300이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선로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전압 강화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리액턴스는 무시하는 거니까 여긴 난립니다. 여긴 난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항만 남죠. 근데 아까 전압 강화 몇이라 했죠? 300은 전압이 아까 수전단 전압이니까 여기가 3000. 여기 수전단 전압입니다. 수전단 전압. 그리고 전력이 아까 얼마였죠? 1200. 1200에 곱하기 10의 세제곱 해줄게요. 킬로와트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고 여기 뒤에 R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그 값이 몇이 나오냐? 바로 0.R이라고 하는 것은 0.755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송전단 전압 3300V, 길이 3km인 고압 삼상 배전선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V로 유지하려고 한다. 부하 전력 1000kW, 역률 0.8이며 선로의 리액턴스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적당한 경동선의 굵기는 단 경동선의 저항률은 55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압 강하를 구해줄 수 있겠죠. 송전단 전압 3300, 수전단 전압 3150. 그래서 따라서 전압 강하는 150V입니다. 그쵸? 여기서 똑같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구하게 되면요. 저항이라는 것은 계산하게 되면 0.4725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거 리액턴스 무시하라니까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R만 남고 전압은 수전단 전압 3150, 전력은 1000kW, 전압 강하 150 넣으면 이렇게 R값 나옵니다. 0.47255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경동선의 저항률을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 경동선의 저항률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고 있던 경동선의 저항률 55분의 1을 기억 속에서 꺼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주어졌네요. 편리하게도. 단 경동선의 저항률 55분의 1. 그러면 우리가 도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률의 단면적분의 길이였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경동선의 굵기, 즉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건데요. A라고 하는 것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R 내려오고 로우 곱하기 R분의 L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로우가 55분의 1이었고요. 저항은 0.4725라고 했고요. 길이는 몇 킬로였죠? 3km. 됐습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115 제곱밀리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3km가 아니라 3000m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킬로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킬로미터를. 그래서 이것은 115다.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 식은 VR1-VR2 그리고 VR2 곱하기 100%로 표현이 된다. 이 식에서 VR1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전압 강하율만 알아봤는데 여기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했습니다. 혼동되시면 안 되죠.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전부 다 수전단 전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격시 수전단 전압. 분모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이 전격시 수전단 전압으로 구할 수 있었죠. 여기에 곱하기 100%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VR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송전단 전압이 66kV, 수전단 전압이 61kV인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을 때 수전단 전압이 63kV라면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이거 보시면 여기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으니까 여기가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 63, 그리고 수전단 전압이 61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냐? 63 빼기 61에 여기 61 곱하기 100%. 자, 이것을 하게 되면 3.28%라는 전압 변동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4번 3.28%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하 역률이 0.6인 경우, 역률이 0.6이다.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했을 때 역률이 올라갔네요. 전원 측 선로의 전력 손실은 처음 것의 약 몇 %로 감소되는가? 우리가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V제곱, 코사인 제곱, 그리고 PR이었습니다. 맞습니까? PR.
이 보시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요. 역률의 제곱에 전력 손실은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계선 후 역률이 있고요. 여기 계선 전 역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몇이 되죠? 0.44가 됩니다. 0.44배. 그래서 몇 퍼센트로 감소되는가라고 하면 여기에 100%를 곱해서 44.4%로 감소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전력 손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P제곱입니다. P제곱. 전력 손실률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P제곱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15번 볼게요. 단거리 배전 솔로의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은 각각 6600V 0.9의 역률이고 수전단 전압의 역률은 0.8 그리고 전압은 6100V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단 R은 10옴 X는 20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송전단 전압 VS는 6600 코사인 세타는 0.9 그리고 수전단 전압 6100 수전단 역률 0.8 됐습니다. 그러면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는 이제 보시면요. 송전단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유효 전력 더하기 선로 손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I를 구하라고 했는데 I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거 공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VS의 I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타 1, 여기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VS, 여기 VR이네요. VR I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I 제곱 R 선로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R과 이런 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VS는 6600 I 역률은 얼마였죠? 0.9 그러면은 좀 I를 뒤로 뺄 필요가 있겠습니다. 0.9 곱하기 I 곱하기를 점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6600 0.9 그리고 I 여기도 6100 곱하기 역률은 0.8이고요. I 플러스 I 제곱의 저항은 10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I는 106 암페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동일 굵기의 전선으로 된 3상3선식 2회선 송전선이 있다. A회선의 전류는 100A, B회선의 전류는 50A, 선로 손실의 합계는 50kW이다. 개폐기를 닫아서 두 회선을 병렬로 사용해서 합계 150A의 전류를 통하도록 하려면 선로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 선로 손실의 합계가 50kW라고 했기 때문에 3선식에선 3i제곱r i가 일단은 첫 번째 A회선의 전류는 100A라고 했으니까 100을 대입을 해볼까요? 바로 선로 손실의 합계부터 구하는 거예요. 3 곱하기 100 곱하기 저항이 얼마였죠? 저항은 R로 돼 있네요. R.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50 곱하기 R은 50이다. 50kW다. 킬로와트.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할까요? 50 10의 3제곱. 그쵸? 그러면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겠죠? R을 구하게 되면 1.335옴이 됩니다. 맞습니까? 1.335옴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폐기를 닫아서 두 회선을 병렬로 사용했을 때는 서로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회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3회선이기 때문에 3을 곱해줘야 됩니다. 3선.
삼선식 선로가 2회선이다. 두 개의 길이다. 그래서 2 곱하기 3회. 그리고 전류 곱해줘야겠죠. 전류 얼마죠? 전류가 150A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150A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류는 동일하게 흐릅니다. 동일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병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라서 전류는 이렇게 2분의 150으로 흐르겠죠. 3i제곱 R. R은 아까 1.335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저항이고 1.33.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선로 손실은 얼마가 되냐? 바로 45kW가 됩니다. 45kW.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이어서 17번 풀어볼게요. 단상 2선식 선로의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이 각각 400V 0.9이고 수전단 전압의 역률이 380V와 0.8일 때 전력 손실은 몇 와트인가? 단 부하 전류는 10A 라고 했습니다. 송전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그쵸? 수전단 전력은 여기가 PS, P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VR의 I의 코사인 세타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송전단 전력 계산하게 되면 V가 얼마죠? 400V에 전류는 10A 곱하기 역률 0.9.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3600이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얼마였죠? 380. 전류가 마찬가지로 10. 여기는 역률이 0.8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바로 3040이 나옵니다. 3040W.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것이죠. 왜냐면은 전력 손실이 이렇게 발생해서 수전단 전압이 감소된 것이니까 이 차가 됩니다. 그래서 3600 빼기 3040 정답은 560W가 선로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보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무슨 회로로 다루어야 하는가? 단거리 송전선로는 집중 정수회로, 그리고 중거리 송전선로는 보시다시피 RLC만 고려하는 RLC 집중 정수회로, 그 다음에 1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선로는 RLC, G 모두 고려하는 장거리, 그러니까 분포 정수회로로 계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파이형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에서 B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A, B, C, D 장거리 사단자 정수를 이렇게 A, B, C, D로 나타내는데 하나씩 보면은 A는 전압 이득, 그쵸?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 요소, C는 어드미턴스 요소, D는 전류 이득. 그래서 정답 B는 임피던스를 나타냅니다. 3번 골라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이고 송전단의 상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 시의 충전 전류는 무부하시. 자 보세요. 우리가 상전압 ES와 수전단 전류 IS, 송전단 전류 IS를 나타낼 때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로 나타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었죠? AER 플러스 BIR. 여기도 CER 플러스 DIR로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무부하라고 했습니다. 무부하라는 것은 IR이 0이다. 여기도 0이다. 그쵸?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E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수전단 전압 ER이라는 것은 A분의 ES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R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송전단 전류 IS라는 것은 A분의 C의 ES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골라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상 154kV 송전선의 일반 회로 정수가 A는 0.9, B는 150, C는 0.9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리고 D는 0.9301 때 무부하시 송전단에 154kV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몇 kV인가? 여기도 포인트가 바로 무부하입니다. 무부하. 보시면은 우리가 전압 이득 A라고 하는 것은요, 수전단에 여기 이렇게 해서 무부하 시에 전류가 0이라는 뜻이죠. 무부하라는 것은 I2가 0일 때 단락시켰을 때 V2분의 V1을 우리는 전압 이득 A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 A가 0.9라고 했네요. 0.9는 송전단 전압 얼마죠? 바로 154죠. 그리고 V2는 모르니까 V2.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란 결국 V2라는 것은 0.9분의 154가 됩니다. 정답은 171. 이것을 계산하면 약 171V가 되는 것이죠. 볼트가 아니라 킬로볼트. 그쵸?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풀어볼게요. 중거리 송전솔로의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단 G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이고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이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여기죠. 중거리 송전선로 중에서 T형 회로. T형 회로에서 이 S는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1 플러스 2분의 GY, 여기 ER이고요. 여기 1 플러스 4분의 GY IR.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 자, 이것은 T형 회로였습니다. 제가 이거 꼭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는 지금처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YER 플러스 D가 1 플러스 2분의 GY IR.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로의 송전단 전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형태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틀려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3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4단자 정수의 2개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4단자 정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것을 행렬로 생각하고 행렬의 곱셈을 할 줄 아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행렬의 곱 A1 곱하기 A2 B1 플러스 B1 곱하기 C2. 보세요. 하나만 적겠습니다. A1 곱하기 A2 플러스 B1 곱하기 C2.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A1 이쪽 해볼게요. 1열 2행 1행 2열 A1 곱하기 B2 B1 곱하기 D2. 자, 여기과 여기 곱하고요. 여기와 여기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성하면 이렇게 C는 A2C1 플러스 D1C2 D는 B2C1 플러스 D1, D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시지만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딱 이렇게 행렬 곱셈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합성 4단자 정수에서 B제로의 값은 일단은 여기 이 4단자 정수를 A, B, C, D라고 하고요. 이 뒤에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직렬로 임피던스 요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압이득과 전류이득은 1로 놓고요. 여기는
GTR을 놓고 여기 어드미턴스 요소는 없으니까 제로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것을 행렬곱을 그대로 하게 되면요. A 그 다음에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A GTR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는 C D는 없고요. 여기도 C GTR 플러스 D가 됩니다. 그쵸? 자, 이것과 같은 결국 4단자 정수에서 B0의 값은 여기 B 플러스 HTR인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은 4번입니다. 25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정수가 서로 같은 평행 2회선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중에 B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B는 임피던스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만약에 연결을 했을 때 임피던스 요소 B는 2분의 1배라고 했습니다. 그쵸? 2분의 1배.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드미턴스 요소 C는 2배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 2분의 1 B1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번은 3번이고요. 26번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한 회로로 알맞은 것은 제가 장거리 송전선로는 100km 이상의 송전선로인데요. 여기선 R, L, C, G 모두 고려하는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 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A, B, C, D 중 일반식을 잘못 표기한 것은 우리가 보시면은 A 전압이득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제가 공식은 형태만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하이퍼코사인 루트 GY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루트 Y분의 G의 하이퍼사인 루트 GY. 그런데 여기 C가 좀 다르죠. C는 어드미턴스 요소이기 때문에 이 루트 Y분의 G가 아니라 루트 G분의 Y가 되죠. 왜냐면 특성 임피던스 G0가 루트 Y분의 G인데요. 여기 어드미턴스 요소는 G0가 아니라 G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28번 볼게요. 28번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뭐죠? 선로의 고유한 그러한 특징적인 임피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와 무관하게 길이와는 무관하게 선로의 특성을 결정짓는 임피던스를 우리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9번 가공 송전선의 인덕턴스가 1.3mH/km이고 정전 용량이 0.009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미터일 때 파동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지금 보시면요. 저항도 안 주어져 있죠. 그리고 누설 컨덕턴스도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거는 C와 L 값인데요. 결국 파동 임피던스는 특성 임피던스랑 같은 말이죠. G0는 루트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과 컨덕턴스는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C분의 L이 되는 것이죠. C분의 L.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L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여기는 C 0.0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는 마이크로페롯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85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번입니다. 자, 좀만 힘내세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수전단을 단락했을 때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는 1200옴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단락했을 때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직렬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단락했을 때. 반대로 여기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G0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였죠? 이게 1200이죠.
1200옴. 그리고 여기는 300옴이었죠. 그러면 글씨가 좀 작네요. 300옴이었죠. 그쵸? 그러면 루트 1200분의 1 분의 300이죠. 왜냐면 어드미턴스니까 이렇게 1200분의 1로 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은 이렇게 600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600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당의 분포 인덕턴스를 L, 그리고 저항을 R, 정전 용량을 C, 누설 컨덕턴스를 G라고 할 때 전파 정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선로 정수가 이렇게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기에서 아래에 이렇게 병렬 어드미턴스로 커패시터가 있고요. 이쪽에는 컨덕턴스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가 R, 여기는 J 오메가 L, 여기는 J 오메가 C, 여기가 J 오메가 C, 여기는 누설 컨덕턴스 G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파동 임피던스는 루트 GY다. 그런데 임피던스는 몇이냐? 바로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Y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자, 이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32번 파동 임피던스가 500옴인 가공 송전선 1km당의 인덕턴스 L과 정전 용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파동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루트 C분의 L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L 구할 때 0.05 플러스 0.460 로그 10의 R분의 D 기억하시죠? 근데 이 0.460 로그 10의 R분의 D보다 0.05가 극히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루트 크게 그려주시고요. 0.05는 무시해주고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만 남깁니다. 자, 그 다음에 C 보시면은 로그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 그런데 여기는 단위가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고요. 밑에는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루트에 로그 10의 R분의 B, 로그 10의 R분의 D가 있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 곱해져서요. 그런데 그러면 루트 안에 남은 게 이 0.4605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리고 0.02413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남았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바로 13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38.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파동 임피던스는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로그 10의 R분의 D 라는 값은 138분의 5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계산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해보죠. 자, 이렇게 적고요. 이제 이 로그 10의 R분의 D를 여기다 하나, 둘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면은 L 같은 거는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그 대신에 138분의 500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값은 1.67의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로그 10의 R분의 D 대신에 138분의 500 집어넣고 0.02413을 해주면 이것은 값이 0.0067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32번까지 3장 문제풀이를 맞춰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잘하시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